자, 우리가 입시 물리 시간을 통해서 몇몇 가지 개념들을 새로 추가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것이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의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 주에 교류 회로에 대해서 코일과 콘덴서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지난주에 연력학 수업 빠졌다 한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은 연력학 프린트 나중에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왔나? 자, 이런데 2013년 4월 풀고 좀 질문사항을 좀 올려냈는데요. 우진이가 맨 먼저 올려놨네요. 5번 문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한번 소개는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죠? 기억나죠? 기억 잘 납니다. 빛이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에 대해서 한참 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1801년에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쓰리 실험 장치를 통해서 빛이라는 놈이 뭐랄까? 파동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동의 어떤 정의를 볼 때, 파동의 정의를 볼 때 매질을 타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매질을 타고. 그렇다면 빛을 매개하는,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뭐 있을까 하네요. 예, 물론 공기도 있겠고, 에테르, 유리도 있을 수 있겠고, 물도 있습니다.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진공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나 지구의 공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상의 매질 에테르라는 놈을 생각해봤다고요. 그래서 에테르의 정체를 밝히려고 마이클슨과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시속 500km로 야구공을 던졌다. 믿어져요? 아니요. 믿어집니다.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예. 여러분도 정지해 있고 나도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면 나 시속 한 100밖에 못 던져요. 100이요? 100도 잘. 엄청 잘 던지는 근데 내가 시속 400으로 400km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내가 이렇게 야공을 100km, 시속 100으로 던지면 이럴 때 그 야공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시속 500km로 날아가는 그런 야공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와우. 즉, 탈 것에 대해서 내가 탈 것에 대해서 타가면서 한다면 속력이 더해진다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강물이 흘러가네요. 강의 속력이 3m/s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모터보트 정지한 상태에서는 5m/s로 내려가는 보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얘가 내려갈 때는 8m/s. 이 보트가 5m/s가 정지 상태에서 간다면 내려갈 때는 얼마의 속력으로 내려간다고? 8m/s. 8m/s의 속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2m/s. 될 겁니다. 따라서 왕복 8m를 왔다 갔다 한다면 걸리는데 시간은 얼마 걸리겠습니까? 5초네요. 갈 때 1초, 올 때 4초. 4초, 합이 5초 동안 왕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반면 수직하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아이고. 수직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네요. 5m/s 이렇게 가는데 강물이 3m/s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얼마를 간다고요? 4m/s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8m를 왕복하자고요. 몇 초 걸리죠? 2초. 2초. 아니죠. 왕복. 4초. 아 4초. 아, 가는데 2초, 오는데 2초, 합이 4초 걸립니다. 즉, 내가 똑같은 모터보트에 대해서 강물 방향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하고 수직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가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력은 초당 적도 기준으로 약 400m/s 정도 되고요. 지구의 공전 속력이 초당 30km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빛을 쪼였다가 되돌아오게 해줬습니다. 지구의 공전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쪼였다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테르의 흐름을 타고 강물처럼 에테르 흐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와 에테르 흐름에 수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시간 차이가 생길 거다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프린트가에 보면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안 생겼네요. 근데 시간 차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실험을 정교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뭐였다? 내가 뭔가 가정을 한 게, 여러분들 가정을 하고 그게 맞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했는데 결국에 가정대로 안 나왔어요. 가정이 틀렸다. 가정이 틀렸다. 에테르한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 않는다. 빛의 속력은 그래서 공제 방향 빛을 쪼여주던 공제의 수직을 쪼여주던 빛의 속력은 뭐하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이에 가장 위대한 실패 실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얼라리야? 그러면 얼라리야?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1905년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정 또는 공리라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세 가지가 있죠. 뭐 있나요? 아니 아닌가?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 아니고요. 갈릴리가 벌써 얘기했던 거예요. 따라한 거. 내가 지금 정리한 상태에서 분필을 이렇게 던졌다 올리면 여러분 볼 때 선생님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연직 투상했네요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게요. 등속으로 가고 있어요. 뭐 걸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조용한 배 타고 가니까 내가 가볼 때는 나는 정지 상태와 등속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나는 가만히 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던졌다고 내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단지 위로 던졌다가 올렸을 뿐인데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면 포물선. 포물선 운동하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상좌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똑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결국엔 움직이고 있는 내가 움직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본 물체의 운동이나 정지해 있는 여러분이 본 물체의 운동이나 설명한 건 둘 다 맞다 하는 게 상대성 원리가 되겠다고요. 두 번째, 광속 불변 되겠네요. 특히 광속 불변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나서 특수상대성 이론 굉장히 빨리 달리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것에 대한 현상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현상이 첫 번째 부피 팽창. 팽창한다고요? 길이 팽창. 기리수축. 아니 팽창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팽창 나오지. 동시성의 상대성. 상대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정지 상태인지 등속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빛을 쪼여주면 이 양팔에 동시에 빛이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죠? 열봐도 동시에 도달했고 내가 봐도 동시에 도달했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빨리 이쪽으로 간다 해볼게요. 굉장히 빨리 가는데 나는 이 빨리 가는 거 내가 느껴 못 느껴? 못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동시에 도착했는데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쌤 당신의 오른팔은 빛이 오는 방향으로 다가오면서 만나니까 더 빨리 도착했고요. 왼팔은 빛이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나중에 도착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동시에 도달했는데 얘를 볼 때는 뭐라고? 쌤 오른팔에 먼저 도달했잖아. 빛이 오른팔에 먼저 도달했잖아. 누가 맞다고? 둘 다 맞다. 둘 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둘 다 맞게 된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요?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다. 얘라이 개소리 하는 거지. 이종목이 왜 나오니? 동성의 상대성을 하려면 얘는 과거에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을 해준 과거에는 모든 사람한테 시간이 동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간 시간이라는 놈이 팽창. 상대. 속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의 그렇게 따져야 되겠다는 거죠. 서로한테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한테 하루 24시간이 다 똑같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뛰어다녀야 된다. 뛰어다니면 오래 살아. 오래 못 살겠네. 그래서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간 지연. 시간 팽창과 시간 수축. 뭔 수축 아니라고. 수축과 질량 증가. 네. 길이 질량 보존. 아니 이거 뭐 맞는 게 없어 저 인간이. 일부러 좀 아, 일부러 그런 거야? 중고등학교 때 따로 일부러? 일부러 저러는 거. 수학 때도 맨날 따르기만 해요 진짜. 그래요? 이거 그냥 모르는 거야. 수학 때는 진짜 모르겠어. 아 수학은 진짜 모르는 건가? 이것도 진짜 모르는 거야. 아 이것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 아는 게 뭐야? 아 선주야 너랑 지금 똑같아. 나연이. 아 나연. 무슨 자연이만을 바라보는. 자 볼게요. 나 정지한 상태에서 빛을 쪼아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1초 걸린대요. 네. 여기로 봐도 1초 걸렸군요. 어. 근데 내가 이쪽으로 빨리 달려요. 내가 볼 때 어떻습니까? 하면 난 수직하게 빛이 올라갔다 보여요. 1초.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비스만 느리게. 올라갔네요. 광속이 똑같다는 생각인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1초야.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더 긴 거리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초 흐른 거죠. 나는 1초 흘렀는데 당신들은 2초 흘렀네요. 오, 저희가 이해했어요? 수레네요. 우리 이득 아니야? 아니 우리가 뭐가 이득이면 그거 알아서 하시죠. 이런 말이 푸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팽창되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로렌츠 인자 간말을 제시했습니다.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 썼네요.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분의 1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z라는 인자를 쓸게요. 얘는 요 로렌츠 인자의 역수로서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c는 광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속력 V는 0.6씩 광속이 60% 달립니다. 속력 0.8씩 광속이 80% 달릴게요. 그 방송만큼 달리는. 그리고 속력 V는 0.9씩 요 정도 99% 달리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네. Z 인자 값을 내면 얘는 0.8 나오고요. 얘는 0.6 나오고요. 얘는 0.14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명하기가 요게 제일 설명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지구란 놈이 있고 어떤 까다미의 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성이 지이야. 예성이 집. 지구에서 이 별까지 거리가 8 라이트이어 8광년 할게요. 빛의 속력으로 8광년 가는 이런 놈이에요. 이 속력 V가 0.80 광속의 80% 달리는 우주선이 있다고 할게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광속이 80% 달리면 지구에서 흐른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에서 흐른 시간은 얼마 될까요? 8광년. 광속이 80%로 8광년을 가니까 얘는 10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가 이 우주선 타고 내가 좀 노년은 놀겠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10년치의 조식 식권을 사줬네요. 근데요, 나한테 우주선에서 흐른 시간을 봅니다. 0.8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8년. Z인자만큼 하는데 지구에서 흐른 시간 10년의 Z인자배만큼만 흘러갑니다. 그럼 6년. 6년입니다. 아, 와. 시간 단연치는 버리는 거야. 뭐지? 4년을. 그래서 6년 지나니까 도착했대. 사연지 나왔어. 4년 뭐야 이거. 또 떠나야겠다. 중고로 팔아야 돼. 만약에 광속이 99% 달린다면 지구에서 10년 지났어요. 우주선 1.4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구에서 20년 지났대요. 그럼 우주선은 꼴랑 2.8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젊어질 수 있게. 이상한 거 아니야? 오. 이해되셨어요? 이상한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뭘 안 돼. 다 설명했잖아. 빨리 달리면 뭔가 오래 이상하잖아. 살라고. 빨리 달려야 오래 산다. 그래서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네. T 정지 상태에서 곱하기로 뭐만큼? Z인자만큼 곱하게 되면 T 움직이는 운동하는 사람한테 흐르는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달릴수록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왠지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네.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이걸 얘기했던 데가 1905년인데요. 이 당시에 이거를 조선시대 그럴 뜻한데 증명이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직접 해봐야죠. 백문이 불여일견. 어떻게 해보는 기껏 해봤자 증기기관차가 정말 빨리 달린 증기기관차가 한 시속 200km로 가는데요. 시속 200이라 했자 뭐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얼마는 아니고 뭐 원자식이라는 게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100만 분의 1초, 1억 분의 1초 이런 단위를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계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 식을 넣고 하나는 지상에 놔두고 하나는 비행기 타고 세게 돌아왔네요. 그렇게 빨리 나르고 있는 비행기에서 나중에 이 시계를 비교보니까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타고 사야 증명이 이제는 되는 시대가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처럼 하루 종일 비행기 타는 사람들. 그래도 이거 그래서 조금 덜 늙고 싶으니까 빨리 다니십시오. 그래서 1년 365일 다 똑같다가 아니라 부자들이 비싼 비행기 아니고 빠른 비행기로 타고 다니면서 시간이 좀 덜 늙게 됩니다. 지금은 어차피 그 돌고 있는 지구에서 병신아. 되겠나요? 얘기도 같이 돌려. 자, 그런데요. 얘기는 같이 안 돌려. 내가 광속 80% 달리는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장하고 친해져 갖고 뭐 조종실도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도계가 광속 80% 찍혀 있어. 근데 올 날이야? 나 6년밖에 안 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에서 본 지구와 별까지의 거리는 몇 광년 거리라고? 8광년 거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합니다. 야, 나 광속 80% 달린 거 알아. 근데 나한테 6년밖에 안 흘렀잖아. 네. 그렇다면 우주선에서 본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6광년. 4.8. 우주선에서 본 그 지금 4점. 4.8강년. 잘했어 도이라. 지구와 시대 시작. 별까지의 거리는 나는 광속의 80%가 알고 6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68 4.8 광년이라고? 내가 볼 때는 뭐야 그 길이가 8광년이 아니야 훨씬 더 짧은 거리잖아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길 수축 이거는 L 정지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Z배만큼 하면 L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느낀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나요? 네. 그러면 광속의 99% 달린 사람은 1m 길이가 얼마로 보인다고? 0.14m로 보인다고요. 오. 그러면 날씬해지고 싶으면 빨리 달려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홀쭉하게 보입니다. 오조미가 돼 보입니다. 달리고 있어서 얼굴이 보름달 얼굴이라도 갸름하게 보이게 됩니다. 딸이라는 거는 이해됐습니까? 막 때리는 거 아니야? 대신 질량이. 운동 방향으로만 짧게 보입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점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키가 아주 짧아. 무지 뭐 달리고 너의 비밀을 잘 알았다. 맞아 이해됐어요? 야 그럼 빨리 뛰면은 오래 살고 살도 빠져. 살은 빠지진 않고. 날씬해 보여. 이유. 마라톤 한다. 확인됐습니까? 마라톤은 좋겠네. F1 레이스 한다. 자, 여러분들 입자가속기라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요. 네. 입자가속기로 그러면 자율구가 실장. 계속 입자에다가 일을 시켜주면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빨라지고 하다 보면 이 광속을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입자가속기 뭐 한 몇 달 지난 뒤에 여러분한테 입자가속기의 어떤 원리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논술 문제 뭐 나눠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애들이 아무리 줘도 광속 통과는커녕 광속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래 한데 어차피 우리가 일과 에너지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잖아요. 결국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게요. 보통 질량을 고정시켜놓고 속량만 올렸잖아요. 네. 근데 광속에 가까워지면 이 질량이 무거워져요. 철지네. 그래서 얼마나 질량이 증가됩니까 하네요. M 정지 상태의 질량 대비 Z의 역수분만큼 즉 놀랬지 힘. 0.6분의 1만큼 가벼워지- 속력이 증가돼 질량이 증가돼요. 가벼워진다. 이게 밀도가 증가. M 운동하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0.14분의 1이면 한 7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kg짜리가 광속이 99% 달리면 약 7kg짜리가 되버립니다. 그럼 빨리 달리면 훌쭉한데 무거워지는. 예? 어?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또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니까 델타 M 질량의 감소가 있으면 거기에 광속의 제곱만큼 곱해가지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유명한 즉 공식이네. 핵 융합 또는 핵 분열을 통해서 질량 결손이 있으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도 알아낸 거죠. 네. 이해됐어요? 길이 수축은 한데 부피는 수축 안 해요? 길이 수축되면 자연스럽게 아니 부피는 운동 수축되는 방향으로 수축된다고. 이 3,000원. 새끼야. 자, 근데 내가 광속이 80% 달리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데 내가 선장하고 안 친했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면 야, 이 우주선 가나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냥 그래요? 내가 선장 조종실 가갖고 광속 80% 달리는 속도계도 보고 옆에 별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내가 좀 소심해갖고 그냥 그 선실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여기서 그 뭡니까? 배도 보면 1등성 이런 데 보면 네.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3등실, 4등실 들어가면 밀실. 예, 뭐 창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갖고 그런 걸 사서 그래도 별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출발했나?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죠? 그 와중에 어디 저 조그마한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얼라리야? 지구가 이쪽으로 광속 80%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니까 홀쭉해 보이고요. 내가 당신들 쪽을 바라보니까 쟤네들 왜 천천히 늙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쌤이 참 천천히 늙고 쌤이 오이씨 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나는 니들이 날씬해 보이고 니들이 길이가 천천히 늙는 걸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순은 이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오면서 실제로 가속받은 사람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실제로는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 특수상대성 이론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케이스 하나 기록을 해두시면 그래서 이것보다 속력이 더 빠른 놈한테는 시간이 더더더 느리게 가고 이것보다 빨리 달리면 길이가 더더더 수축돼 보인다. 이 얘기가 필요하겠다고요. 알겠어? 네. 정리하십시오. 이제 다 정리 안 하잖아 찍고. 아이고야. 네, 안 하는데. 네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오빠가. 오빠래. 오빠래. 너 김하연한테도 그렇게. 오빠가 저 노래 부르는 새끼는 뭐야 저거? 이거 동우 부르자. 내보내야 돼. 동호가 제일 문제야. 동우 뭐 일어나. 하나만 있으면. 사진빨 잘 받아. 오늘 여러분한테 수능 완성 쪽의 2014년 거 그나마 좀 쉬운 연도 거 하나 드렸습니다. 거기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제들 몇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풀어보십시오. 이거 초코쪽 문제로 특수상대성 이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작. 문제부터 시작해보세요. 플로까지 큰 거.